네, 기자들이 직접 그 기업을 탐방하고 소식을 전해주는 시간, 기업 탐탐입니다. 오늘 증권부 이대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기업이 삼성출판사라고 들었습니다. 네. 오래된 기업이죠?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설립된 게 지난 1964년입니다. 1964년에 설립이 됐고 네. 법인으로 전환된 게 1972년이고요. 그리고 1984년도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한 삼성출판사입니다. 네. 이름이 그 사이에 뭐 삼성 이데아, 삼성출판사, NSF 이렇게 몇 번 바뀌었는데 2002년에 삼성출판사와 FNF로 기업이 분할이 됐어요. 그 디스커버리, MLB로 유명한 FNF 네. 분할이 됐고 삼성출판사는 그 신설법인으로 2002년에 재상장이 된 기업이고요. 창업자 김봉규 회장의 장남 김진용 대표가 삼성출판사를 그리고 차남 김창수 대표가 FNF를 각각 경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출판사에 대한 간략 개요를 한번 들어봤고요. 정확히 어떤 일들을 영위하고 있는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열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가 출판사 아닌 출판사. 네. 어떤 의미죠? 출판사 아닌 출판사 삼성출판사입니다. 왜냐하면 도서, 인쇄 이런 전통적인 네. 출판업보다 다른 사업의 매출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인데요. 그 사업 부문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의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김진용 대표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네. 그냥 출판사 하면 떠오르는 그냥 책을 만들어서 서점에 파는 그런 일만 하는 회사는 아니고 아트박스라는 계열사도 있고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그 스마트 스터디라는 회사가 앱이나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로 이제 컨텐츠를 파는 또 그런 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책 출판 작은 영역에 뭘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물건으로 만들고 그걸 직접 소비자한테 팔 수 있는 그런 채널까지를 확보한다면은 그게 우리 성장할 수 있는 뭐 동력, 기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 출판뿐만 아니라 네. 온라인 콘텐츠 개발,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각종 캐릭터 개발, 그다음에 게임 사업도 하고 있고요. 문구 유통, 교육 등도 있습니다. 또 네. 그 중부고속도로 이천 상행 방향 그 고속도로 네. 휴게소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부문이 상당히 다양하죠. 지금 현재 그 매출 비중을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문구, 패션 디자인 제품 비중이 한 70%가 넘고요. 네. 출판업은 한 21% 수준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이 한 6.5% 정도 차지를 하고 앞으로도 출판업보다는 문구, 펜시용품 또 온라인 콘텐츠 이쪽 매출 비중을 더 빠르게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네, 문구 쪽 또 펜시용품 쪽의 매출이 70%나 된다는 건 뭐 출판사 아닌 출판사 키워드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열어봅니다. 두 번째는 뽀통용 정권 교체. 이건 또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그 뽀로로. 정권 교체라는 이름으로 네. 기업 분석 보고서가 한 증권사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지난 7월에 NH투자증권이 이런 제목으로 붙였었는데 뽀통령에서 핑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흔히 그 아기상어라고 불리는데 뚜루루 뚜루루 뚜루. 역시 아시나요? 핑크퐁 맞나요? 아기상어. 이거 웬만한 아기 키우는 집에서는 최소한 한 200번. 그렇죠. 200번이 뭐예요? 그 이상도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친한 언니 집 놀러 갔는데 네. 그 조카를 위해서 언니가 하도 틀어줘서 제가 다 외워버렸어요.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제가 애를 셋 키우다 보니까 네. 저도 한 몇천 번을 들었을걸요. 이게 단일 영상 조회수가 수백만, 수천만 넘어가는 게 예산일이 됐고요. 핑크퐁 전체 영상 누적 그 조회수가 40억 뷰를 넘어서서 와.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보다 훨씬 네. 더 클릭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 영상을 잠깐 좀 준비했습니다. 네.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어여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엄마, 아빠. 이제 또 할머니 상어 나와야죠. 요즘에 이 경제방송에서 아침에 이 뚜루루 이 노래를 듣고 있고 뭐 뉴스에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네. 인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이제 원래 본편을 보고 계시는데 이거를 세계 각국에서 뭐 커버 댄스라고 하죠. 그 패러디한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저희도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와. 베이비 샤크 얼마나 인기가 있으면요. 아시아 국가뿐만이 네. 아니라 뭐 서양권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이 노래를 듣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음원이 처음 나온 게 2016년 2월이었거든요. 네. 단순하고 그 반복적인 멜로디가 이제 유튜브에서 한번 빵 터지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이 콘텐츠를 만든 게 스마트 스터디라는 회사입니다. 그 지금 삼성 출판사가 지분한 25% 정도를 갖고 있는 관계 기업이고, 네. 김진용 대표의 아들 김민석 대표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마트 스터디가 매출 한 175억 원을 기록했는데 올해 3분기까지만 매출이 180억 원을 넘어섰고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터디를 상장시킬 계획도 삼성 출판사가 갖고 있습니다. 김진용 대표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가 기존에 뭐 아이들 책을 만들었던 거, 그림이나 뭐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단순히 종이에 인쇄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이제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거고,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던 컨텐츠를 최대한으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던 것이 스마트 스터디인데, 그게 이제 지금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매체로 여러 가지 컨텐츠를 공급하는 그런 이제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아침에 이렇게 핑크퐁을 한번 듣고 나니까 괜히 좀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아마 계속 귀 속에서 맴돌걸요? 그 스마트 스터디는 지난 2013년이었죠. 네. 그 넥슨의 지주회사이자 김정주 회장이 대표로 있는 NSC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바 있고요. 또 그 유아동 신발 편집주신 그 토박스 코리아가 최근에는 또 스마트 스터디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머지않아 상장이 되는 모습도 한번 기대를 해봄직합니다. 예. 앞으로의 흐름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시죠. 자, 세 번째는요. 어린이판 다이소.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다는 다이소인데 어린이판이면 아이들 것이 뭐 펜시나 문구가 많다라는 걸까요? 굉장히 맞습니다. 그 삼성 출판사 자체적으로 이제 다양한 어린이 용품을 개발하고 또 그걸 유통까지 하고 있어요. 영상으로 그 매장 하나를 보실 텐데 마이 리틀 타이거라는 매장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 삼성 출판사에서 나온 교육용 교재, 책들, 뭐 교육 콘텐츠를 비롯해서 네. 또 아니면은 핑크퐁 뭐 캐릭터도 있을 테고요. 장난감, 생활용품, 다양한 어린이 용품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일종의 다이소 같은 매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현재 마이리틀 타이거 매장이 25개 정도가 있는데요. 네. 모두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이 매장을 매월 3개씩 해서 2019년 상반기에 100개까지, 앞으로 200개, 300개, 네. 300개까지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진용 대표 설명 들어보시죠. 2, 3년 내에 그 정도까지 점포를 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하고 있고, 아주 적게 잡아서 한 점포당 연 한 3억 정도의 매출이라고 하면 뭐 한 7, 800억 이렇게 되지만 품목이 더 많아지고 다양화되면서 점포의 크기도 더 늘리려고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된다면은 1,000억 이상의 매출이 마이리틀 타이거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는 좋아요. 2, 3년 내에 뭐 2, 300개까지 늘리겠다. 근데 이 직영 매장을 이렇게 많이 늘리면 사실 기업에게는 재무적으로 부담이 아닐까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뭐 판관비라든지 여러 투자비가 들기 때문인데, 그래서 재무 부담 없이 매장을 많이 늘리기에는 가장 좋은 사업 모델이 프랜차이즈 아닙니까? 네. 근데 다 직영을 이제 고집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바로 그 원가율하고 마진에 있었습니다. 기존에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을 할 때는 제조 원가 측면에서 보면, 아니 제조 마진 측면에서 보면 종이책은 한 30% 이상의 마진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스마트 교구들이 많아지고 완구들이 많아지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조 마진이 거의 20%를 밑도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제조도 하고 판매까지 하자. 그러면 매출과 이익에 모두 다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으로 직영 매장을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자체 상품 비중이 높다 보니까 네. 그 점포 하나를 새로 여는 데 따른 비용이 크질 않습니다. 1억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 개점 첫 해부터 손익분기점을 넘어선다. 이런 계산이 나온다 하네요. 그리고 삼성출판사 개별 기준으로 100억 원이 넘는 순현금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뭐 현금 창출 흐름 같은 걸 감안을 했을 때 매장 한 2, 300개 정도 늘릴 때까지는 차입금을 추가로 얻어올 필요도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아트박스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트박스가 삼성 출판사의 자회사라고요. 저는 아트박스 자주 가거든요. 그렇죠. 아니 뭐 아트박스 한 번쯤 안 가보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문방구의 개념을 팬시점의 개념으로 바꿔놓은 회사인데
2만 가지 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해 매출이 아트박스가 1,165억, 영업이익이 105억 원이었습니다. 아주 알짜네요. 알짜 자회사입니다. 네. 작년 말 기준으로 직영점이 69개인데 현재 한 80개 정도로 늘었다고 하고요. 앞으로 이 아트박스 매장도 200~300개까지 또 공격적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트박스는 삼성출판사가 지분 46.5% 정도를 갖고 있고 연결이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지난 7월이었죠. IBK 캐피탈에서 100억 원을 투자받기도 했고요. 네. 2~3년 안에 아트박스 역시 상장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만 해도 뭐 상당수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적 전망도 좀 잡아볼까요? NH투자증권이 그 매출 전망을 내놓은 게 있는데 올해는 한 1,747억 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고요. 내년은 2,1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좀 우량합니다. 튼튼합니다. 자산주로도 유명하거든요. 네. 사실 그 삼성출판사가 3분기 말 기준 부채 비율이 64% 정도밖에 안 되고요. 유동 비율은 168% 그리고 자본 유보율이 1,600%에 달하는 이런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이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서 삼성출판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름이 낯서셨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가깝게 들어와 있는 기업이었네요. 저희 기억하면서 앞으로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증권부 이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